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내일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일단 첫 뉴스는 비트코인 계속되는 고가 경신에 대한 뉴스로 갖고 와 봤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지트가 아마 내일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봤을 때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요? 이쁜 자리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어떠세요? 2140원 정도? 2140원이라는 구간에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자리에서 이제 넘지 못하다가 넘었더니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죠. 참고로 지금 15분봉입니다.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봤을 때도 2140원 이 구간이 나쁜 자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자리는 글쎄요. 이 자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자리에서 저항받다가 넘었다가 여기서 넘었더니 시세 주고 지지받고 흘러내렸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지트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익 냈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제가 이걸 왜 샀었나요? 그 전날 뉴스에서 비트코인은 5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제가 움직임이 적었길래 샀다가 움직임 줄 때 팔고 다시 횡보해서 샀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팔았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위지트가 시작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들어가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2280원까지도 좀 더 높게 보면은 그냥 전 간단히 말해서 한 3% 5% 이내 상승이 나오면 그 안에 시작하면 눌림을 줄 수도 있거든요. 눌림을 준다면 어디서? 이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트 2300원 근방에서 매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인데 지금 얘가 또 어젯밤에 갑자기 지금 가격은 좀 비싼 듯 이라고 하면서 약간 조정을 암시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비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냥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한번 비트 시세 보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 말 때문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2140원 여기서 두 번째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쨌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만약에 큰 무너짐이 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쁜 자리 보면. 여기도 이쁜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약간 괴리감이 큽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내일 매매에서 한번 이 가격들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히토류 생산을 늘리는 중국, 미 바이든의 화해 제스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지난 19일 올 상반기 히토류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찌라시일 수도 있죠.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단 이거 혹시 유니온과 유니온워터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모의 가격을 보더라도 유니온 시가모의 상한가 풀린 상태로 끝났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상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터리얼도 이 유의미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제 끝났지만 보시면 시간 외에서는 그 자리를 4640원 이탈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 히토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대감이 올랐던 건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추후에 언제 우리는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토류주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간 상승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횡보하고 있을 때요. 횡보하고 있을 때 그러면 좋은데 이 두 자리 어떠세요? 이 두 자리 3,400원과 3,100원 정도 되나요? 이 안에서 예전에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보였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횡보를 한다면 이거 횡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대충 여기만 보더라도 한 11월 6일부터 이런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떨어지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길게 갖고 가실 분들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유니온 머터리얼 유니온. 근데 어쨌든 내일 장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확률이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하심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적어는 놔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터리얼 유니온 괜찮아 보이는 가격대를 적어놓고 나중에 지켜보도록 합시다. 유니온 머터리얼 경우는 3,400원 3,068원 그렇죠? 1차 매수는 여기 2차 매수는 여기 한 3,07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왔을 때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며 이건 내일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먼 훗날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간단하게 먼 훗날 얘네가 여기에 왔을 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있겠네요. 좀 약간 많이 떨어져야 되지만 5,260원, 3,950원 이 자리들까지 왔을 때 뭐 안 올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보인 뉴스가 뭐죠? 히토류 생산을 늘린다면 정말 이거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뉴스가 뜰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키움증권이 참고로 지금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 뭐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3위 자리에 있네요. 그래서 얘가 왜 3위 자리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 뉴스가 있는 것입니다. 비트로 재미본 증권사들 이자 수익만 1조 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1위 그 HTS 뭐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게 키움증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분명히 엄청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내일 당장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내일 만약에 슈팅 나오면은 가라앉을 확률도 클 거고 뭐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키움증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 3조 7천억 정도입니다. 무거운 주식이죠. 무거운 주식은 엄청난 상승이 나오더라도 꼬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여기 근데 엄청난 상승을 해봤자 또 10%죠. 여기도 한 10%대. 물론 10%는 먹어도 뭐 좋긴 하지만 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는 쭉 갖고 가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보일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좋은 자리 잘 잡아서 사놓으면 뭐 먼 훗날 뭐 1년 뭐 아니면 뭐 몇 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 났다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 내용을 보시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문서 등을 훔쳤다며 지난 2019년 1월에 ITC에 공식 제소를 했는데 그때 미국 ITC가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21개월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지금 대웅제약이 다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 하에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해당 뉴스는 당연히 대웅제약에게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지겠죠.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대웅 이 두 가지 종목들의 엄청난 호재성 기사로 제가 느끼기엔 보이는데요. 그 자리만 보더라도 사실 대웅 물론 얘는 시총이 무겁습니다. 얘도 2조짜리네요. 시총이 무거운데 그래도 보면은 자리가 꽤 나쁘지 않은 예전에 이런 자리들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며 대웅 제약도 보신다면 이런 자리 괜찮은 자리죠. 횡보하던 자리 여기 지지받고 막 이랬던 자리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넘으려다가 못 넘었었고 이것도 넘으려다 못 넘었고 넘었더니 시세 주고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런 뉴스가 떴다는 건 뭐다? 그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실제로 보시더라도 뭐 이 뉴스를 뭐 이미 알고 있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많이 사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대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웅하고 대웅제약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선 대웅제약을 한번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 자격이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이죠. 여기까지 내려왔나요? 어쨌든 결론은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말하는 그 뭐 뚫고 뭐 하고 했던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그건 그냥 시초까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제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횡보가 좀 많이 일어났었네요. 여기서 지지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갭 상승을 시작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뭐 여기까지 떨어지기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갭 상승이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좋은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자리는 어때 보여요? 뭐 이 자리는 사실 유의미한 자리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거면 그러면은 이제 장중에 대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장중에서 횡보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3분봉 기준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횡보를 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예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뭐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이 종목 대웅제약, 대웅 함께 봐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직접적인 뉴스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당장 내일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미국에서는 올해 4월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만약에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상하는 건 그겁니다. 여행 항공주들
얘네들한테 한번 시세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여행주들 자리를 보세요. 참고로 노란풍선이 여기서 움직임이 좀 큰데요. 시가총액이 제일 낮기 때문이겠죠. 근데 자리들을 보면 물론 너무 이쁜 자리 같지는 않네요. 너무 이쁜 자리 같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너무 이쁜 자리는 아닌데 근데 얘네들한테 시세가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왜? 집단 면역이 됐다고 합시다. 집단 면역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뭐 미국인도 여행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야? 등등등. 우리나라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물론 항공주들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여행주들 개인적으로 후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뭐 이거 말고 더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대장주라고 하니까 얘네들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얘기를 처음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티몬 투자 유치 마무리했다고. 그러니까 티몬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관련 업계에서는 최초로 코스닥 상장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티몬 좋은 회사죠. 한번 보시면 티몬 관련주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티몬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물론 미래에셋대우랑 미래에셋대우 EUB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얘가 이제 그 상장할 때도 사용할 증권사라고 하는데 예전에 SK 바이오팜인가요?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할 때 그 상장한다는 이유로 SK증권이 엄청나게 떡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얘네들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만 물론 얘는 시총이 너무 크니까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투자증권, SK네트워크스, KG모빌리언스 이 세 가지가 관련주라고 지금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움직임이 내일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이번 주말에 저 뉴스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도 한번 잘 봐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갖고 와봤고요. 뭐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의미한 자리가 어디 보이시나요? 여기 유의미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나름 유의미한 자리겠네요. 왜? 항상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떨어졌더니 여기 이제 저항이 됐고 지지받고 여기까지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이런 자리 좀 어쨌든 움직임이 많이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5,0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5,050원이라는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도 한번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핫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리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갖고 온 거고요. 나중에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도록 합시다. SK네트워크스입니다. 얘를 만약에 우리가 5,05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이제 어떤 종목들을 또 해볼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이거는 해볼 건데 EID, 이트론, 이화전기 이거 3개입니다. EID, 이트론, 이화전기 이 세 종목 내일 한번 똑같이 과대 낙폭이 보였을 때 들어가고 근데 자 참고로 시간을 보세요. 다 올랐죠. 2%, 6%, 4% 이렇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시작은 상승으로 시작 확률이 크겠죠. 갭으로. 근데 갭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쵸. 갭으로 시작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거? 만약에 상승이다. 상승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기로 했나요? 그렇죠. 횡보할 때. 상승했다고 치면 횡보할 때 들어가는 거죠. 상승했다고 치면 횡보할 때 들어가는 거고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대 낙폭인 것 같다 싶을 때 어느 정도 한 마이너스 15% 이상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하든 아니면 그냥 넉넉 잡아서 한 25% 이상까지 떨어졌을 때나 분할 매수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일 투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서 몰빵 투자하다가는 진짜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도 이 네 종목에서 놀 건데 근데 자 위지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300 근방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경우수로 나눠서 하세요. 하락을 만약에 크게 한다.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악재성 기사를 하긴 했으니까 그건 뭐야 이것도? 단기 급락 나왔을 때 이럴 때 한번 매수해서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하고 있다면 분할 매수를 잘하고 있다면 아직 쩐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아마 한 이 네 종목으로 제일 핫할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터리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동방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동방은 하락을 했다는 가정하에 들어갈 거고요. 왜냐면 이 이슈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이슈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거 나스닥 상장하는 거. 나스닥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외국 미국 주식에 상장하는 거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슈가. 지금 오히려 조정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움직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이 5종목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깜빡하는 바람에 두 종목을 더 넣어야 되죠. 이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웅제약도 내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마 갭 상승이 크게 시작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대웅하고 대웅제약. 왜냐면 어쨌든 지금 엄청난 호재성 기사로 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상승 시작했다면 그냥 횡보할 때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급락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상승 후에 급락이 나온다 하면 또 그 안에서도 시세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 후 급락 시 또 우리가 뭐 15%까지 갈지 모르겠죠. 어쨌든 단기 급락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확률이 큽니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3% 이내 시작 시 그럴 때 한번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지금 이슈는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일 한 이 정도 7가지 종목들 안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경험이 우리가 좀 쌓이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건들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이 조건들이 이제 슬슬 우리에게 엄청난 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